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애국가 제창이 있겠는데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선열에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다음은 우리 국회 트리키타 클럽 송마은 회장님께서 기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저도 월파성의를 공군 향후에서 왜 제양 공향후에서 공국민에서 호남대의 도를 대신하는 허신의 장관님 이제 오셨나? 어지가 오늘의 천국회의에 셀루 어지가 오늘의 큰 그물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처음 내한테 아침에 어젯밤부터 못 보니까 사람이 많아. 3천 통할 문자를 쓰고는 추워서 못 가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968년에 광주에서 서울 오는데 제일 처음 곳이 어디냐? 제가 그때 저기 상가 따라서 오는데 어디냐? 지금은 공평 거기에 1600 큰 성당인데 초동화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타고 도보 하나에 갑니다. 선배들이 엄청 선배들이 합니다. 아침 7시간 거기에 쉽게는 그분이 교훈이 이중국 배웠다. 미국 상황은 38년 교환하다가 가신 어른이고 내가 엄청 이렇게 터르신 했던 분이 불란서 태권도 사방 이관임을 문자를 치고 들어가면 불란서 우패에 50회에 나옵니다. 절대 그때는 맞아서 그 선배가 싫었는데 이 애국자가 없습니다. 이관임은 여러분이 쳐보면 불란서 태권도 사방 이관임만 쳐보는 건 50회만 BTS처럼 저희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비해 되는 거. 그렇게 추운 날 꼭 참고 성공하는 더욱더 이해하고 싶겠어요. 저희가 7월 17일 해병대에 있다. 7월 17일 이걸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내게 맞은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의 더위에 비하면 지금은 더위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 미국 생활 한 12년 했는데 그 승마, 경마할 때 찌를 말고 찌를 만드는데 그 찌를 찬물에 동물에 찬물을 담갔다가 엄청 그게 경마, 세계 경마 좀 미안한데 여성들 이게 좋게 듣지 말고 경마의 씨앗 하나가요. 저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 여러분 이 순간 왜 왔습니까? 다시 장관님 없으니까 저게 저 어른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까? 이 주요 도면해야 됩니다. 정말 18년 달리면서 도면 주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떤 큰 어르신이 복을 오셨는데 제가 좀 순번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는 정으로 모였어. 정으로 큰 정은 정으로 인정으로 모였어. 대단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처한 정으로 모였어. 정대철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올해 호남 일의 바람을 그게 억누리만입니다. 마스를 하고 나가 쫄쫄된 나무니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다 위해서 박수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월파 서민호 선생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5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 그는 몸 바쳐서 항일 독립운동한 독립투사의 경험을 했습니다. 1919년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중학생으로 반도 사건을 연루돼서 소위 상해 일시정부 비밀문서를 등사해서 배포하다가 체포를 또 피하기 위해서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체포를 피했습니다만 결국 체포당해서 6개월 감옥살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소금과 고춧가루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일본 경찰에도 사람이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금도 있게 행동하시는구나. 죽일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일본 경찰이라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와세다 대학교 학생했을 때 3.1운동 태극기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3주간의 고를 또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36년 그 조선어학회에 입회해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것이 한글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돼서 바로 여기 함흥교도소에 1년간 있었는 것이 그거의 생활을 영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용기 있는 민주화 투쟁가입니다. 그는 우남 이승만 박사 독재 정권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몸바쳐 소신있게 투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억나는 건 1971년 그가 대중당 대통령 후보였을 때 김대중 진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서 몸 바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서민호 아저씨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재 반대 시기가 일어나서 많은 웃음이 지금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79년에 쫓겨나는 왕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어제 뭐라고 했냐? 야, 우리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쫓겨나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이란이
한국의 GDP가 5배나 많았다. 근데 지금 북한을 봐라, 남한을 봐라. 내가 설명해야 남한처럼 이룰 수 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좀 그래요. 이분 이내를 좀 잘했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도자는 시대 변동을 잘 읽어야 된다.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 변동, 원하시는 조선일보입니다. 김대중 하는가 지도자가 없네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도자 없어요. 시대 변동을 꿰뚫어보는 지도자가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유럽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북한에도 없어요. 이승만과 손민호 선생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하라법, 태완이법, 사랑이법, 태완이법은 살인법 공소시효 없애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일하고 우리 월파 서민호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 출입기자클럽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지사 월파 서민호, 그는 누구인가? 오늘은 월파 서민호 선생을 단순한 역사의 인물로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월파 선생님의 70년의 생애를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한민족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한반도가 나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고 진정한 교육자였으며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정치인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일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늘 선봉에 서 계셨고 개척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파 선생님은 평생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토대 위에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소명을 안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 과제는 일제시대에는 독립의 언어로, 해방 이후에는 교육의 언어로, 또 독재시대에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 방향과 목표는 늘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그리고 조국의 비전을 고민했던 서민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1903년 4월 달에 공에서 출정하셨고요. 3.1 운동에 참여하시고 조선어학회, 그다음 민족학교 설립, 그리고 국회의원 5선, 초대 강주시장 및 전남지사, 그리고 국회 부의장, 대선 후보 2회, 그리고 해방정치, 통일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대주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6세 때 3.1 혁명에 참가하여 아까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님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미결수 4개월까지 앞에서 10개월 동안 복역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시다 대학과 미국 에슬리안 대학에서 정치 역사학을,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졸업하셨습니다. 기후과에서 교육 사업을 하셨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셨습니다. 해방 후 미 군정부의 초대 강주시장에 이어서 전라남도 도지사, 제2대 국회의원으로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날선 진상규명 활동으로 이승만 정권과 척을 지고
국회 내무위원장으로 지방 시찰을 하다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현역 육군대의 서창선을 살해합니다. 정당 방위인데도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4.19 혁명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5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6대 국회의원, 그리고 남북한 서신교류와 건축주장,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며 의원직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사회당을 창당하시고 반공법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2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혁신계열인 대중당을 창당하시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하시기도 합니다. 반공법 혐의로 재구속되었고 제7대 국회의원에 옥중 당선되기도 하셨습니다. 삼성개헌 국민투표 반대를 하셨고 또 이어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나 야권 단일화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후보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하시고 마지막에 통일연구협회를 창사하시고 71세 나이로 별세하시고 국민헌장 애국장을 수사하시고 지금은 대정현 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자, 독립운동가로서 교육가로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통일운동가로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국권회복 이후의 삶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개혁가, 국민이 기울어가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서슬퍼런 유신복제 시절에 민주화를 채 만끽해 보지도 못하고 그토록 영원했던 조국 통일을 보지도 못하고 71세에 타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올파 서민호 선생님의 그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 믿고 통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 민족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예국가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동해의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내가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늘의 그 경천이 인간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파가 그토록 꿈꾸었던 조국 통일을 이제 여기에 모이신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한 사회. 1900년대 고흥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섰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월파 서민호 선생은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나 초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 유학을 갈 정도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만 상해 임시정부 비밀 지령문 배포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2번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부터 해방 이후 반독재 투쟁까지 시대의 위기에 늘 앞장서 맞서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월파 서민호 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곳으로 형제끼리 우의를 다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냈던 장소입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폭로하는 등 군사정권에 맞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 토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도 오신 전에 오신 이전에 월파 서민대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애국투사했다. 저도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일본을 가봤나. 뭘 와시다 대학을 졸업하셨다. 하늘 그때보다 콜롬비아 대학을 같이 했다. 아까 정대철도 좀 끊었는데요. 내가 지금 명절에서 말씀드리고 펌프드렸는데 이랬다는 정대철 회장님 뭐라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놈을 월파 대장을 갖다 주겠어. 여기에 누구도 80 된 정대철 회장 대처할 수뿐이 없어. 약수동 대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대처라
나 이번에 미국 유학 간대요. 아빠가 정일영 기부장이 아빠가 그러는데 너 미국 유학 간대요. 네, 아버님 같은 친구입니까? 네, 아버님 미국 유학 가게 됐습니다. 필두를 잘 따르는 김만우 교수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월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생각을 했는데 진짜 김만우 교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내주신 분이서 다시 한번 337 박수로 의왕시 크게 337 오케이. 자, 말씀하세요. 예, 저는 충분히 한 20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사실 제가 인사이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님 입장에 들어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명상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못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허신행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또 이용호 DJ 정착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이동호 군사본장님, 왜 서민호 선생님께서 순천에서 지방을 순회하시다가 현역 육군대위 서창서를 살해했을까? 그게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동호 군사본부장께서 충분히 해주시라면서 저는 여기서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만은 마이크를 우리 허 장관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자가 시대 변화를 잘 못 읽고 지도자가 나가면은 첫째는 독재자가 되더라고요. 독재자. 가는 방향으로 내가 옳게 가면은 독재자가 안 되는데 틀리면 틀릴수록 독재가 강화돼.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의 근현대사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칼 막스도 잘못 잡았어요. 원래 자본주의, 공산주의랑 같은 음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때려잡고 돈 많은 사람 공산주의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음량, 남녀가 같은 건데 여자들 다 갚으라 아니면 남자들 다 갚으라 그러면은 여자만 살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이치가 그런데 칼 막스가 그걸 몰랐어. 헤겔도 그걸 모르고 엥겔스도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산당 정권 만들어서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74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공산국가가 46개 했는데 다 망하고 북한하고 큐바하고 38개 간신히 지금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경제를 자본주의화 해가지고 조금 연맹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결국 독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민우 선생이 이승만 박사한테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해가지고 때려잡으면은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독재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잘못 가고 있다. 그걸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서민호 선생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책 안에나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하고 서민호 선생하고 또 여러분 또 김구 선생이라든가 우리 민족 진영에 갈등이 많았죠. 광복 이후에 83개의 정당이 있었으니까 다 당대표면 자기가 대통령 식구다 그렇잖아요.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갈등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YS 기념 몇 주년 10주년 기념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서 그랬어요. YS DJ가 없었다면 이승만 박정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간처럼 우리 민족은 그렇게 나갔지언정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건 좁은 시야고 좁은 마음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산업사회도 가고
전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한번 혁명 시대가 지난 2010년부터 15년 동안 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전 인류를 모시고 갈 그런 위대한 민족이에요. 큰 마음을 가지세요. 넓게 보세요. 다 용서하세요. 다 깨안으세요.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허신영 장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하셔서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1주기 우리 손인호 원파 선생님 이거 있기까지 우리 송방원 국회 기자클럽 회장님과 또 부회장이신 우리 한우조 우리 부회장님 모셨네요. KBS 원래 보도본부장을 했는데 그리고 저기 사회자를 보는 우리 정태기 선생은 내 후배고 멀리 공에서도 오시고 뭐 각처에서 다 오셨는데 오늘 바깥 날씨는 영하의 날씨인데 이 안에는 뜨겁습니다. 100도가 넘네요. 우리 다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아까 김만호 교수님께서 나열하게 아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민호 월파 서민호 선생님은 제 고향이 같고 우리 공군향회 초대회장님을 하셨습니다. 재경 공군향회 초대회장님이시고 제가 19대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40살에 회장을 했고 우리 서민호 선생님도 한 40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 공원묘지에 계실 때 제가 계속 세배를 우리 향후들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지금 그걸 처리하겠다고 단장으로서 거기 가서 아주 몸 바치면서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과연 요즘의 정치가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기다클럽에서 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이 만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길 좋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위했던 예벽장 이동입니다. 사실 학술대 이렇게 3시간씩 하면 교수님들도 졸거나 나가시거나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왜 이 서명 선생님 학술대라는데 법원, 군사법원장에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일대기를 서명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그 고문 일본 함흥 형무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6회 고문을 다 당하셨어요. 이렇게 물매기부터 해서 커밍부터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오셨는데도 이승만 정권 때도 또 반대 하세요. 복지에 반대하시다가 8년형을 사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군사법원들이 관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군법회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군법회의가 지금은 군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군대가 많이 바뀝니다. 혹시 군대에서 영창 없어진 거 아세요? 군대 영창제가 없어졌습니다. 일반인도 잘 모르시는 계속 제도는 변화하고 발전을 하는데 그 군법회의에서 다 했거든요. 8년 정도 때리고 또 박정희 정권 때는 혁명재판소라고 이것도 군법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명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걸 혼자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사법권이 또 정의로운 양심을 가진 누군가가 또 있어야 결국 민주주의도 정의든 간에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두 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